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봄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케미컬이고요. 동성케미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동성케미컬의 주가 흐름만 간단하게 먼저 본다면은 동성케미컬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던 부근을 돌파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장중 5,680원 부근까지 상승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승 이후에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케미컬에 대한 주가가 왜 다시 빠지고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동성케미칼의 상승 테마 이슈였던 이 비드폼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성케미칼이 비드폼 개발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양산을 통해 가지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한 테마성 이슈가 힘을 잃게 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본전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눌리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드폼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6개월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고 C폼 대비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70%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 아이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케미칼이 이 비드폼에 대한 부분을 양상화해서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은 이 비드폼에 대한 부분보다는 동성케미칼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22년도 대비 1.94%에 대한 매출이 하락했지만은 이 석유와 업황 악화 속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액을 내준 기업이고 이제 2024년도에는 2023년도, 2022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줄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성케미컬은 왜 2024년도에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추가적인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까 기대해 보게 된다면 바로 유기가산화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유기가산화물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나 인조대리석이나 어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굳거나 품질을 높이기에 들어서 핵심 소재지만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던 소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케미칼이 유기가산화물을 국산화함을 통해 가지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유기가산화물이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RTC 공급의 값싼 플라스틱 과소비 석유와 벼뜰가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초저가 유통 플랫폼 알리 테무시인이 상륙하게 되면서 유통뿐 아니라 석유 업황도 수혜를 입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석유 업계의 가동률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증권가에서 초저가 유통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화학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기가산화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초저가 유통을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폴리프로필렌과 이제 폴리에틸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각각 프로필렌과 이제 에틸렌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폴리프로필렌과 에틸렌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가산화물이 이제 라디칼 계시로 쓰이게 되면서 합성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일반 포장재로 쓰이고 있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는 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유기가산화물에 대한 수요 증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기가산화물을 만들고 있는 동성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3월 글로벌 주요 제조업 PMI가 다시 한번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0.3으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을 진입했고 중국은 50.8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리고 국가통계청 발표 기준해 가지고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심리 지수도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월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지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과 미국 쪽과 다르게 여전히 유럽에 대한 제조업 PMI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이제 50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석유화학에 대한
어떤 경기 반등을 조금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의 상승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점이 뭐냐면은 동성케미칼은 유가 하락은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석유화학 부분에 치중했지만은 이제 점점 ESG경이 대두가 되게 되면서 탄소 배출이 많고 수익성이 낮은 석유화학 부분을 축소하고 현재는 정밀화학 부분을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밀화학 부분에서 현재 동성케미칼이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유기가산화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가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 때 이 석유랑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에 대한 상황이 유기가산화물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일반 포장재나 다른 제품들에 대한 소비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동성케미컬은 추가적으로 2024년에도 매출액이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동성케미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케미컬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동성케미컬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4,800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급등에 있을 때도 결국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고, 현재도 돌파나 싶었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눌리게 되면서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박스권 부분 하단에 이제 이 박스권 부분에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동성케미칼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일어날지 이제 이탈할지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상승 이후 이 하락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보다는 이런 자잘자잘한 반등 수준에 대한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엄청 큰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당장은 약간 관망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지켜줄지 말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성케미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